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361페이지 법정 해제 관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에 열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법정 해제란 말은 반대말이 약정 해제란 말 기억할 수 있겠죠. 법정 해제, 반대말은 뭐다? 약정 해제가 됩니다. 자, 차이는 먼저 뭐냐면 이건 특약을 정한 해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법정 해제는 약정한 적이 없지만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당연히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하고 뭐다? 이행 불능.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은 다시 써볼게요. 네,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채무 이행을 못했으니까 이행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일단 나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행 뭐가 있다? 지체. 또 그 다음에 이행 불능. 일단 두 가지 있다 보시고요.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한 정에서 뭐가 필요하고요? 최고가 필요하고요. 이행 불능은 뭐 필요 없다? 최고 분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가 들어갑니다. 시험 볼 때 법정 잘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봐서 채무 불이행이다 싶으면 법정 해제죠. 그러면 쟤는 제거하는 겁니다. 매매를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체 불능할 때 이제 최고 요하는가 요하지 않는가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하게 되면 여기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들어갑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선의 악의 묻지 않고 선악불문 다 원위치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할 때 이미 매매가 돼서 등기가 넘어가 있을 때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져. 그러면 매매가 X가 되면 이 등기도 바로 X가 된다는 거.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의 결과가 있다 해서 무슨 성? 유인성을 취한다는 거. 원상회복. 또 원상회복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제 전 나눠보는 거예요. 해제가 도달하기 전 이 등기는 유효 등기였었습니다. 따라서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당연히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다 보호가 된다는 거. 다만 넘어간 적이 없고, 자, 제3자 넘어간 적이 없는데 유효 등기였다가 해제가 도달되면 이 등기는 유인성에 따라서 무효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 등기. 그래서 무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원래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판례가 마음이 아파서 선이 있으면 선의는 보호를 보여주고 악의는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에서 여기 유인성이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해제가 되면 무효 등기돼서 말소하기 전에 제3자가 선일 때는 보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라는 거. 실례가 아닙니다. 이행 치불행이니까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실례이익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원칙은 이행부터 들어갑니다. 자, 요런 정도 기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361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53번 가겠습니다. 해제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1.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해제가 도달이 된 후는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무슨 해제권? 네,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 두 가지 있습니다. 약정 해제는 약정 해제는 나중에 원상 회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손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 차이까지 기억하면 좋고요. 세 번째, 법정 해제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 의사표에 된다. 네, 이 법정 해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요. 서면도 좋고 모두 좋다. 구두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해서 맞는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서면 플러스 구두 다 들어간다는 것. 네 번째, 해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한다. 네, 해제는 단독 행위 때문에 단독 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고요. 다섯 번째,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 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다?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54번 가겠습니다.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부정이죠. 최고 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결국 최고를 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매수인이 대금 지체했을 때 바로 1번이 뭐예요? 이행 지체. 지체는 뭐가 필요하다? 최고 필요하죠. 두 번째는 매도인 과실로 계약 목적물 별장에 소실했다. 그건 이행 불능. 최고 필요 없고요. 세 번째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 유보 사실이 발생했을 때 네, 약정 해제는 최고 없이 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번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거부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네, 이행지체인데 이행하지 않겠대요. 그럼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는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네, 이때 제3취득자라 합니다. 제3취득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요? 선악 묻지 않고 당연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는 담보 책임 해제죠. 이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4번은 1번. 다음 55번 갑니다. 계약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55번의 1번 지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보통 이행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계약 당사자가 일방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자, 이행이 불가능 포인트네요. 이행 불능. 최고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거기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결국 기본입니다. 이행 지체인지 이행 불능인지. 자, 하나 참고할 것은 세 번째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행지체하고요, 이행불능. 요 중간에 정기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정기행위. 네, 정기행위는 특수한 이행지체인데 요거는 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불료. 그러나 지체든 정기행위든 불능이든 당연 해제, 당연해제는 없습니다. 네, 실제 해제, 실제 해제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정기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것. 예식장 화한 주문이고, 네 번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원상회복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수적 채무 불이행. 네, 주된 채무가 아니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 원칙적으로 해제권 발생시켜서는 안 되겠죠. 자, 56번 최고를 요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경우다. 최고 불료죠. 그죠?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정답은 3번. 부정기 행위. 말장난했네요. 요 정기 행위의 반대말이 뭐죠? 부정기 행위는 이행 지체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행위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죠?
정계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행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는 최고를 요한다. 1, 2, 4, 5번은 전부 다 최고 필요 없는 것. 그래서 54번부터 56번까지는 최고를 요하는 건지 요하지 않는 건지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 57번 들어갑니다. 해제 효과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해제 효과는 이제 밑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얘기합니다. 자, 계약 해제 효과는 계약효를 처음부터 제가 뭐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서 매매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매매를 제거하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소급 해지는 비교할 것이 임대차 해지는 멈출지 보세요. 유효하다가 해제가 되면 거슬러 올라가서 뭐다? 그죠? 무효로 만드는 거죠. 임대차 유효하다가 해지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두 번째, 채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 행위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2번 질문 틀렸죠? 아까 제가 매매가 있었고 이걸 X하는 순간 등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성? 유인성. 따라서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2번 지문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 자동 복귀 유인성을 기억한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급적 실효에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해제에 의하여 제3자 권리를 모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의 의무가 있다. 당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58번 해제권 기준적 맞는 것. 1. 계약 이행으로 물권 변동 일어난 경우 후에 계약이 해지되면 일단 이전됐던 물권은 당연히 뭐한다? 복귀한다. 네,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무슨 성? 유인성. 무슨 성? 유인성. 원인 X, 결과 X. 다음 두 번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맞죠?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네, 해지하고요. 나중에 무슨 배상? 손배 들어가는 거니까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너가시고요. 네 번째 질문,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득 현존 여부의 선의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금전 반환 경우에는 받은 날 이길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여기 자, 원상 회복할 때요. 이자를 대금을 돌려줄 때는 대금 반환 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주는 거냐? 네?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붙여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 하루라도 더 이자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날 이자가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아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더 이자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세요. 다음 날부터 이자 붙이는 게 아니고 뭐야? 받은 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권 행사기간 정하지 않을 때 해제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 소멸한다? 그건 아니고요. 기간을 정했을 때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어. 최고에서 받지 못한 때에 그때 해제권 소멸한다. 최고를 하는 것이지 거기 당연히 해제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58번 1번이었고요. 다음 59번은 별표 해두시고요.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였다. 옳은 것 뜻입니다. 자, 1번 질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제한 거죠.
네, 이거는 계약입니다. 뭐다? 서로 합의해서 끝냈다는 얘기가 계약. 우리가 말하는 이 법정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죠. 그러면 합의 해제는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법정 해제는 당연히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붙겠죠. 그러면 1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있으면 해제 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갑은 을에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읽는 그대로 아닐까요?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법정 해제는 이건 귀책세를 문제 삼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손해배상이 당연히 붙어오는 거겠지만 합의 해제는 합의 내용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 굳이 여기다 손해배상을 묶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 두 번째,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 대금 및 받은 때로부터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데, 네, 받은 때 맞습니다. 자, 이 법정 이자는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책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요 이자를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받은 날이라고 했죠. 그럼 이 이자는 여기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이자이지. 그죠? 즉,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돌려주는 이자이지. 네, 거기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즉 손배 문제라는 거죠. 거기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뭐다? 손해배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반환 의무 이행 지체, 이건 아닙니다.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고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팔레트도입니다. 원상 회복은 귀책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선악 묻지 않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반환 의무 지체라는 것은 귀책사로 인한 내용입니다. 안 됩니다. 부당 이득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계약 해제를 하였지만 등기 명의가 아직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해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네, 이미 했었습니다. 해제가 도달되면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되기 전에, 즉 매도인이 소유권 말소하기 전에 제3자가 모르고 들어갔을 때 선의는 보호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태도와 다르기 때문에 3번 질문도 틀리죠. 다음에 네 번째 거, 계약 해제하였지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해제가 되면 유인성 자동 복귀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반환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섯 번째, 갑의 체불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을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얻게 됩니다. 근데 을이 다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건 을 스스로 놀린 모습입니다. 자기가 앞에서 해제를 해놓고 다시 계약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자, 이때 갑은 계약에 을을 해제로 소멸성을 들어서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다. 즉 이런 거예요. 갑의 뭐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놓고 다시 이쪽에서 이행을 또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이 계약이 소멸됐다는 것을 가지고 이쪽한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비록 귀책 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네가 해제했기 때문에 네가 소멸시켰으니까
나도 그 소매를 가지고 다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 59번 별표 해 두시고, 자, 해설과 같이 맞물려서 좀 같이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에 이제 60번. 옳지 않은 것. 앞에 내용 반복한 겁니다. 60번에 3번.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 받은 날 이 길부터가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다음 61번. 계약 해제 가능 타당치 않는 것. 2번 보세요. 최고 기간이 짧은 경우 최고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네, 조심하세요. 자, 요때 이행체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문은 상당 기간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짧은 최고는 효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짧은 최고도 효력이 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61번에 3번도 조심하세요. 정기행위는 체불이 있으면 최고 요하지 않습니다. 정기행위 단 최고는 요하지 않지만 별도로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 해제란 말 없습니다. 실제 해제해지만이 계약이 끝난다는 것.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62번 문제는 삭제하겠습니다. 풀지 마세요. 62번은 삭제. 다음 63번 갑니다. 63번. 갑과 을은 그들의 공유 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병에게 이전 등기해 주었다. 네,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복수 대 완이죠. 갑과 을 대 그다음 뭐예요? 병. 봅시다. 1번 잔금 지급 경과 후 갑과 을은 병에 대해서 상당 기간 정해서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지체 기간 중 지가가 폭등,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것,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갑은 을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 을을 대리해서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과 을은 선악관계없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그럼 4번은 해제가 되면 여기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원상회복 들어가죠. 다섯 번째, 계약이 뭐가 되노? 해제가 되노? 네, 병이 정한테 위토지를 양도했다는 얘기죠. 네, 이때 갑과 을은 정의 지부지 알았든 몰랐든 묻지 않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요거 말 바꾼 거죠. 해제가 되더라도 제3자는 선의만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부지를 묻지 않고 선악을 묻지 않고 청구했던 말은 틀리죠. 선의한테는 청구할 수 없고 악의한테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 63번은 5번 지문 틀렸고요. 네, 다음에 이제 64번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갑과 을은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대금은 2억 원에서 계약금은 1,000만 원 하고요. 중도금 4천만 원을 2000년 5월 20일 지급, 잔금 5천만 원과 5천만 원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네, 이견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1번 갑과 을이 민법 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2000년 5월 10일 병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2천만 원을 누가요? 2천만 원을 누구한테? 병에게 상환에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죠. 네, 64번의 1번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64번의 1번은 네, 해약금 해제 얘기입니다.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 수령한 자가 해약금 해제할 때는 배액을 실제로 뭐하고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겁니다.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원래 중도금이 얼마냐면요 4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도금 그죠? 중도금 일부죠. 일부를 뭐 하지 않은 채 네,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잔대금
지급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요 잔금하고 요 등기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밑에다 볼게요. 중도금 안 주다가 뭐 안 주고 잔금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잔금하고 등기 서류가 동시행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안 주면 안 주겠다, 안 주면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동시항변권 생각나야 되는데 이 중도금 못 준 것이 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여기 잔금을 쪼개서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뭐가 되고 이행지체 이다가 되고 잔금, 중도금, 지연이자, 지연 손해금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예요. 그래서 요 중도금 못 준 요거는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따라서 2번에서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 지급한 채, 자 그러면 일부 안 줬습니다. 잔대금 지급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매도인 측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제공 없이, 자 요걸 주지 않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도금 잔액 못 받은 1,000만 원 잔금 지급을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뭐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최고를 하려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즉,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하고 이게 서로 변제기지 않습니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이 지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2번 지문을 맞게 하려면요. 등기 서류를 뭐해서 제공하고, 그러면 이쪽도 변제기 이쪽도 변제기인데 이쪽은 변제를 했는데 변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체에 빠지는 거죠. 따라서 2번 지문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도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행 지체가 아닌데 최고했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4번은 정답이 2번. 즉 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잔금 못 준 나머지 거 잔액, 그죠? 또 잔금 갖고 오라고 최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가 뭐다?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일 때는 변제기일 때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던져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겁니다. 세 번째, 병이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갑만 등기 이전 서류를 제공하고 을은 등기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을의 체불을 이유로 병의 해제권은 갑을 모두에게 행사해야 된다. 자, 64번 3번은 불가분성 얘기입니다. 전원으로부터 행사, 전원에 대해서 행사. 그래서 해제는 전원한테 한다는 것, 나눌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거, 갑과 을의 귀책서류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 병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한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네, 당연히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병이 중도금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 이전에 미리 갑과 을에게 잔대금 지급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명백히 거절하게 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64번은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실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뭐 한다? 충분히 뭐 할 것?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정 해제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 파트를 뭐 한다?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72페이지 가시면 해제와 취소 비교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제 취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눈에 딱 들어올까요?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놓고서 세볼게요. 자, 해제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1. 불확정무효. 2번 확정무효. 세 번째 불확정유효. 4번 확정유효입니다. 먼저 해제란 말은 어디서 쓰고 취소란 말은 어디서 쓸까? 취소는 총책에서 하는 거죠. 자, 3번 불확정유효. 자, 불확정유효가 있고 4번은 확정유효입니다. 달라라는 것이 확정유효입니다. 그러면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채무 불이행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는 효력이 있다.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채무 불이행 나온 거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뭐가 있다? 이행 지체가 있고 이행 불능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다? 법정 해제.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원상 회복.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란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채무불이행 확정유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불확정유효에서 나오는 취소. 그러면 취소가 뭔가 봤더니 총칙에서 미피피, 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었어요. 이게 조문이 있어요. 5조, 10조, 13조, 109조, 110조. 이행 지체는 544조, 546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취소를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총칙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당사자 능이 있고 목적이 뭐가 있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는 단통 작사가 있죠. 단통 작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취소는 두 번째 능, 행위 능력, 뭐다? 미피피. 3번 불확정유효, 다음에 착오, 불확정유효, 취소, 사기 강박, 취소.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2번입니다. 모를 때는 전부 다 뭐요? 확정 무효일 것이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에는 뭐죠? 미피피, 착오, 사형박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1편 총칙은 법률 행위의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3편 채권은 계약의 해제입니다. 자, 이걸 벽에다 딱 적어놓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여기서 뭘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자, 먼저 이 단어를 봅시다. 취소는 단계합 모든 법률행위의 취소고, 해제는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의 적용 범위는 법률행위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 단독행위의 취소도 있고 계약의 취소 있고 합동 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풀어 제끼는 겁니다. 단계합 해제는 뭘까요? 여기는 단계합 다 취소가 되는데 여기는 단독형의 해제란 말 없고 합동 해제란 말 없다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가 있으면 여기 또 무슨 해제가 있어요? 특약 정한 약정 해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취소는 법이 정한 것밖에 없어요. 네. 취소는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지.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소는 없다는 거. 법정밖에 없어요.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 무슨 해제도 있다? 약정 해제도 있습니다. 65번에 1번.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모든 법률행위 인정된다. 해제 때문에 안 되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자,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는 법정도 있고 약정도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세 번째,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하죠. 네, 형성권이니까 권리 행사가 있어야지 발생합니다. 다음 네 번째, 권리 행사로 해서 발생하는 반환 범위는 반환 의무자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네, 취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면서 부당이득 반환 들어갑니다. 부당이득은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악을 뭐한다? 구별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원상회복은 뭐뭐 구별하지 않는다? 선악 불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거기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선악 구별하는 것은 취소 효과 부당이득이고요.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으로서 선악 불문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66번, 취소와 해제의 구별 틀린 것. 1. 취소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네, 전부 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취소는 형성권, 해제는 청구권. 취소도 형성권이고요. 해제도 무슨 권? 형성권. 2번 틀렸네요. 세 번째, 취소는 모든 법률에서 인정되죠. 법률행위 취소고,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되죠. 맞는 지문. 취소권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돼 있습니다. 조문밖에 없고요. 해제권은 당사 특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요? 법정도 있고 약정도 있다. 다섯 번째,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취소 부당이득. 해제는 뭐죠? 원상회복. 근데 여기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손해배상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67번은 정답이 2번. 양자는 법률에서 전부 다 된다고 그랬죠? 안 되죠. 취소는 법률행위 맞지만 해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요? 계약의 해제라는 거. 네, 60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8번. 해제와 해지 설명으로 틀린 것. 네, 3번 틀렸네요. 해제는 손배 문제에 따르나 해지는 따르지 않는다. 해지도 따르죠. 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해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자, 69번에서 계약 해제 설명 중 틀린 거. 네, 읽어보시고 3번 보시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 이길부터가 아니고 받은 당일부터 이자 가산한다는 거. 3번 지문 아까 있었습니다. 틀린 지문. 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여러 번 읽어두세요. 네, 69번 정답은 3번이지만 1, 2, 4번 자꾸 읽어주세요. 네, 70번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건 조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 비교했고요. 잠시 있다가 이제 계약법 강론 들어가겠습니다.